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년 된 28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었고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창 사랑이 쏟아져야 할 신혼이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복학생 오빠였고 같이 듣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러다 사귀게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지역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대학교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보다 얼굴도 많이 상했고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사도 하고 말도 걸었지만 가볍게 인사만 받아줄 뿐 깊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너무 변한 남편의 모습에 신경이 많이 쓰였고 주변에 알만한 친구들에게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남편이 보증까지 섰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채업자들이 매일 같이 찾아와서 괴롭혔고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이랑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남편의 연락처를 받아서 만났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제 말에 마음에도 없는 동정이나 하면서 사람 비참하게 할 거면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면서 예전과 달리 사람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품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의 변화가 불었는지 남편을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드럽기만 했던 남편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날 제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빚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에 자기랑 엮이면 제 인생도 힘들어진다면서 딱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면서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반대를 하셨지만 하나뿐인 외동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서 아빠한테 받는 돈을 주었고 바로 모든 빚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은 꼭 갚겠다면서 저한테 꼭 갚겠다는 각서와 함께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것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자존심과 의지를 지켜주고 싶어서 남편이 써준 차용증에 저도 사인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지는 남편이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집에서 동거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성격상 집에서 쉬는 건 안 맞는다면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연락도 해보고 동종업계에 연락 및 이력서도 넣어보았지만 이미 안 좋게 난 소문과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등급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일용직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빠가 남편을 회사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한다길래 부탁해놨다고 하면서 같이 면접 및 이력서 내려가자고 하면서 아빠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인사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장실로 가고 있었고, 사장실 명패에 적힌 아빠의 이름에서 특이한 제 성과 같은 것을 보면서 아빠임을 한번 눈치를 챘습니다. 갑자기 신입사원 면접이 아닌 사윗감 면접을 본 남편은 엄청 당황을 하였지만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야근하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면서 사장의 사위가 아니라 진짜 신입사원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했으면서도 야근한다고 하거나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하거나 주말 특근이라면서 주말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차 위치를 렌트카 어플로 확인해보면 시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고 가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가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상한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가는 것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 주말 특근이라면서 나가길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잘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차는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부분이라 미리 사두었던 시부모님 선물을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시끌시끌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졌고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청 당황한 남편은 어디에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주말에 남편도 회사 가고 심심한데 지난주 주말에 백화점 갔다가 시부모님 선물도 샀는데 그것도 드릴 겸 해서 놀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회사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묻자 잠깐 부모님이 불려서 왔다고 하면서 곧 회사로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는 있는 중에 방에서 아까 들렸던 아기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네도 왔냐며 방문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여자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사촌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당황해는 모습을 보니 나쁜 촉이 왔습니다. 그녀에게 남편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끝까지 사촌이라고만 하고 남편은 같이 집에 가자고 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났습니다. 남편의 아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일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시댁 근처로 취업을 하자마자 회사 동기인 그녀와 썸을 타기 시작했고 그때는 저와 아직 사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헤어졌고 그 후에 그녀 집안과 양가 상견례 및 결혼날까지 잡았는데 시아버지 사업 문제가 생기면서 결혼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학 모임에서 저를 다시 만났고 그때는 그녀가 임신 중이어서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서 빚도 해결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결혼하는 동안에 그녀는 시댁에서 혼자 남편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의 반을 항상 시댁에 생활비로 보낼 때 시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마땅히 수입이 없으셔서 보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다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아가씨네도 서방님네도 다 알면서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녀도 시댁에서 나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데 저들의 속셈이 너무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들을 상속받으면 저와 이혼해서 한탕 챙겨서 같이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너무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남편의 짐은 시댁으로 보낼 테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집의 절반은 자기 아들 것인데 제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면서 저 보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억의 빚만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생기냐면서 그것이 어떻게 남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재산의 절반은 남편 거라고 헛소리 하시길래 그 집 명의가 아직 저희 부모님 거라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의 차 키도 뺏었습니다. 제 명의로 빌린 렌트카니까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끝까지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로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고 제가 듣고 당한 모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담배만 피우셨고 엄마는 우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아빠는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빠와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나 재결합은 없을 것 같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주셨고 시간 날 때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막장 같은 결혼 생활이 저한테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은 편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은 전부 다 진행할 것이고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도 받아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 및 합의금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도 나와서 경찰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도 용서 및 자비를 베풀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의 결과물이 얼마나 뼈아픈지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